It's official, old buddy. Well, has been. 1969년 헐리우드. 한때 이름을 날리던 TV 서부극 스타였던 릭 달튼은 이제 퇴물이 되어 악역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물간 배우의 흔한 재기 스토리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는 단순히 한 배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면 릭 달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95년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인 기차의 도착을 상영한 이후로 영화는 오락산업으로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같은 우리 귀에도 익숙한 대형 영화 스튜디오들이 세워졌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죠. 값싼 티켓으로 소시민의 시름을 덜어주던 영화 산업의 성장은 대공황의 여파에도 끄떡이 없었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온 1939년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은 황금시대에 화려한 정점을 찍습니다. 이 영화가 전세계에서 올린 흥행 수익은 현재 물가로 계산하면 34억 불 이상, 아바타도, 스타워즈도, 엔드게임도 넘지 못한 역사상 최고 흥행작 자리를 80년 가까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91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이 반세기를 보통 고전 헐리우드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고전 헐리우드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화가 오락산업으로 처음 걸음마를 뗄 때부터 영화 제작자들이 깊이 의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죠. 연극예술의 유구한 전통은 셰익스피어의 르네상스 시대를 넘어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화가 발명되기 이전에 연극은 가장 인기 있는 오락산업 중 하나였죠.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도 포도극장에서 연극을 보던 때였습니다. 경험 많은 연출가와 극작가 그리고 배우와 가수들이 포진해 있는 연극계를 영화 제작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죠. 인기 연극을 영화화하는 경우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전 할리우드 시네마 특유의 연극적인 감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전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그 감성이 뭔지 아시죠? 대사는 현란하게 문학적이고 It doesn't take much to see that the problems of three little people don't amount to a hill of beans in this crazy world. Now. He's looking at you, kid. 배우들의 연기는 살짝 오버스럽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관객에게 낭독을 하는 것 같죠. Maggie the cat is alive. I'm alive. Why are you afraid of the truth? 촬영도 180도 룰이라고 해서 연극 무대로 보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고르게 배치를 했고요. 편집도 튀는 느낌이 최대한 안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직접 촬영 대신 세트장에서 배경에 그림이나 스크린을 걸어놓고 촬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그래서 저명한 영화평론가인 앙드레 바장은 이 고전 할리우드 영화들을 촬영된 연극에 가깝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전 할리우드 시네마도 나름대로 우아한 폼이라든가 그런 매력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때의 스타 배우들은 자신만의 카리스마와 개성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죠. 관객들은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하는지보다는 배우 그 자체를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던 이런 스타 시스템의 연기 스타일을 보통 스타 액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릭 달튼 역시 이런 스타 액팅을 하던 배우 중 하나였죠. 이 고전 할리우드 시대의 영화들은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고루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출도 단조로워 보이고 연기도 과장되고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연극 스타일의 영화들이 헐리우드의 황금기를 1960년대까지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1940년대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 직접 출연한 마야 데렌 감독의 오후의 올가미는 1943년에 나온 단편 무성영화입니다. 하지만 화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만 빼면 영상 연출이 요즘 영화들 못지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다채롭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이런 전자음악을 깔아도 잘 어울릴 정도입니다. 이 영화는 그냥 한 편의 실험 영화였을 뿐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미 그때도 이런 연출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할리우드가 안 할 뿐이었죠. 한편 1947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출연한 한 젊은 신인 배우가 대파란을 일으킵니다. 메소드 연기를 널리 알린 위대한 배우 마론 브란도가 도래한 것이죠. 메소드 연기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영화 안팎에서 완전히 그 배역에 동화되어 극한의 자연스러움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연기 스타일입니다. 낭독하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길거리 발음.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가 넘치는 표정과 몸짓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마론 브란도는 곧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최고의 스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헐리우드에서는 연극처럼 낭독하는 스타일이 아닌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스 어폰 어 타임에 나오는 이 꼬마 배우도 메소드 연기로 교육받은 것으로 보이죠. When we're on set, I prefer to only be referred to by my character's name. It helps me invest in the reality of the story. 이렇게 1940년대부터 일찌감치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영화 스타일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할리우드에 완전히 이식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원래 대기업이라는 게 자신의 수익 모델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 사업 모델이 과거에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면 더더욱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할리우드는 변해야만 했습니다.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온갖 악재가 발생, 스튜디오 시스템의 기둥뿌리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1948년 유명한 파라마운트 반독점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극장 체인을 소유하여 제작, 배급, 상영을 모두 독점하던 대형 스튜디오의 수직 계열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요. 이러한 영화계의 독점 규제는 한국에도 좀 필요한 것 같죠? 여기에 더해 1950년대에 텔레비전이 가정에 널리 보급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금의 넷플릭스보다도 훨씬 더한 충격이었겠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극장을 찾는 관객의 숫자는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젊은 세대가 훨씬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락앤롤의 등장과 함께 팝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고전 할리우드의 스타일은 이러한 젊은 문화를 담아낼 그릇으로는 전혀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헐리우드는 꾸준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누적된 필요성이 60년대에 극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바로 원스 어폰 어 타임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이렇게 1960년대를 기점으로 50년을 이어져 왔던 고전 할리우드 스타일은 완전히 쫑이 나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모던 시네마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60년대 이후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스타일 면에서 요즘 영화들과 비교해도 별로 촌스럽다거나 고루하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Children have been roaming about Salzburg dressed up in nothing but some old 고전적인 스타일의 영화인 사운드 오브 뮤직이 나온 것이 1965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10년도 안 돼서
사실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확 변한 감수성의 영화들이 헐리우드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한 헐리우드를 보통 뉴 할리우드 혹은 할리우드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60년대 할리우드의 극적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르가 바로 서부 영화였습니다. 서부 영화는 고전 할리우드 시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장르 중 하나로 1960년대 초반까지 커다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고전 서부극은 장르의 특징상 마초적인 액션에 야외 촬영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특징은 앞서 말한 고전 할리우드의 연극적인 감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사도 낭독하는 것 같고 연기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Pilgrim, hold it. I said you, Valance. You pick it up. 릭 달튼의 연기가 딱 이런 식이죠. Everybody in this country killed crazy? Here! Ben? Howdy. Like to buy you a drink. How many you got? 액션도 뭔가 짜맞춘 듯이 어설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Looking at an ugly owl who's about to get his jaw busted. 그리고 릭 달튼은 50년대 말 이런 고전 서부극 스타일의 TV 시리즈인 바운티로로 스타로 등극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릭 달튼을 스타로 만들어준 고전 서부극이 60년대 들어 고전 할리우드 시네마와 함께 완전히 쫑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 서부극을 몰락시킨 원흉은 리얼리즘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서부극 스파게티 웨스턴이었습니다. 스파게티 웨스턴은 단순히 고전 서부극만 몰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서부극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의 강림. 타란티노는 이 사건을 진정한 모던 시네마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릭 달튼은 영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배경만 설명하다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릭 달튼이 고전 할리우드에서 뉴 할리우드로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내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